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9일자 경향신문의 만평이 지금 이낙연 후보의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끝까지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대체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이러다 보니 그 진정성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본들 이미 버스는 떠났고 도망간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는 짓마다 무리수와 자충수, 그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에 악정고투니 애처롭기만 합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9일 국회의원 사퇴 이유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신 분들이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며 또다시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만큼 절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작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해야 할 자리에서 또다시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무리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니 누가 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지도자는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야여야 한다며 그리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의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지도자를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데에 대해 조금 걱정이 있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사퇴했으니 너도 이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그는 예전에 그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직 유지 논란이 나왔을 때 그럼 네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뒤끝 장렬인데요. 꼼꼼한 건지 쫀쫀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는 자신이 모든 걸 던지는 승부수를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국회에서 경선에 승리하겠다고 다 기울어가는 승산 없는 승리를 위해 의원직까지 던지는 황당수를 선보였는데요. 이러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나겠지만 이미 판세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될 듯한데요. 내가 안 되면 너도 하지 마라는 식의 막장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국민의힘 공조직과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고발장 초안을 당에 건넨 사람은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고발장을 괴문서로 규정했지만 이 문서의 실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현 국힘당에 전달된 의혹이 있는 고발장 2건 중 한 건이 실제로 고발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이 과정에 또 다른 검사 출신의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는데요. 윤 전 청장 측근인 현직 검사의 관여 의혹은 검찰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청장이 괴문서로 규정한 지 하루 만에 국힘당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고발장 중 하나가 검사 출신인 정정식 의원과 당무감사실을 거쳐 지난해 8월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 4월 8일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과 판박이었는데요. 고발 대상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민등록 번호를 잘못 기재한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정 의원이 새로운 연결고리로 지목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과 2차장,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서 공안부가 담당합니다. 정 의원은 윤 전 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친윤 중 진짜 친윤인 거죠. 당초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당내 인사들을 거쳐 정 의원에게 전달된 것인지, 정 의원에게도 당 밖에서 고발장이 전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 의원은 보좌진 측을 통해 고발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어이없게도 보좌진 측은 입수 경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처럼 당시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건데요. 최초 고발장 전달 이후 왜 4개월이 지나서 고발에 나섰는지, 당 차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고발이 이뤄진지도 확인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던 때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보자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정 캠프 연루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공익신고자라는 인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인물은 JTBC에 자신이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았고 김웅 의원이 전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공익제보자라고 한 분이 한 주장은 나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검으로 보내라고 하더라, 김웅 의원이. 네.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점정식 의원에게 보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보자 외에. 김웅 의원이 여러 사람에게 보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대검으로 보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제 윤 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배당이나 여러 가지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대검으로 보내라는 의미. 실제 대검에 접수됐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검에서 나와서 검사 라인을 타고 다시 대검으로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고발장이. 고발장 내용과 형식, 전달 시점을 놓고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전날 전혀 다른 사건을 한데 묶어 고발장이 쓰여진 데다 당신은 자신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맨 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데요. 문제의 고발장은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고발장과 달리 검찰과 경찰에서 사용되는 민원 서식이 사용된 겁니다. 이들 서식은 대검찰청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고발장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생년월일은 법조계 임명사전으로 사용되는 법조인 대관을 참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발장에는 변호사 출신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생년월일이 실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아닌 법조인 대관의 생년월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서술할 경우 줄을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작성 방식과 검찰 공식 문서의 서식 부호가 똑같이 사용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든 법조계 인사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인데요. 제보자의 휴대폰은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대검이 입장을 스스로 낸 건지 언론 취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은 조작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제보자의 휴대폰은. 의혹 제기에 발단이 된 제보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10일 대검찰청은 조작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주말부터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해 왔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며 대검찰청 진상조사의 수사전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검찰의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사건의 수사 전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윤석열의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벚꾸라지처럼 이 상황을 빠져나가게 될까요?